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이제 컨트랙 과목이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subject frequency 한번 보시면 컨트랙이 지금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PR이 맨날 나오는 거고, 레메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거에 붙여서도 크로스오버로 많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이제 컨트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applicable law, 그래서 common law인지 UCC인지, 그 다음에 valid contract이 되기 위한 요건, statute of frauds도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과목 특성에 대해서 좀 컨트롤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시간순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조를 짜실 때도 좀 시간순으로 기술을 한다고 기본적으로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어펀지, 액셉턴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들 간에 많이 오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하나하나를 커뮤니케이션 하나하나를, 이벤트 하나하나를 분석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제일 먼저 항상 컨트랙 과목에는 위에 applicable law부터 쓰셔야 되죠. 그 다음에 merchant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valid contract이 있는지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뭐 그냥 문제에서 valid contract이 체결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논점이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세하게 기술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는 항상 내가 뭐 체크를 한다 이렇게 무조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tatute of frauds 이슈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양 당사자가 컨트랙을 제대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문제에서 묻고 있다면 뭐 valid contract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에 컨디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주 나오는 거 anticipated repudiation 이 부분도 해당하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breach가 있다면 그게 material breach인지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묶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frustration purpose, 뭐 impracticability, impossibility 이런 defense도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논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통 세 개를 같이 간단하게라도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가 레메디에 대해서 묻는다면은 이게 지금 크로스오버 퀘스천이구나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컨트롤 과목 같은 경우에는 큰 목차를 이해하시는 데는 사실 조금 쉬운 편인데 답안 구조를 이제 짜시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는 내가 시간 순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뭐 패러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단락 목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아예 내가 그냥 행위를 그냥 단락에 제목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저희가 그레이드한테 보여야 되는 거는 이게 지금 UCC인지 커먼 로인지, 그 다음에 머천트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라이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논점들, 이 사안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 이 부분을 기술하시는 거를 좀 목적으로 하시면 되고, 뭐 완벽하게 논리적인 구성을 반드시 다 써야지만이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Is there an enforceable contract between Brian and Sam? 자, 바이어와 셀러죠. Brian과 Sam. If so, what are the terms discussed? 그래서 contract, 그 중에서도 formation 부분에 대한 걸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Is Brian likely to prevail on his claim against Sam? If so, what damages is he likely to recover? 자, 전체적인 remedy 부분, 뭐 specific performance나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명시적으로 damage에 대한 부분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번 단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Brian, owner of a commercial bakery, and Sam, owner of a bakery supply business. 자, 둘 다, 자, 브라이언은 commercial bakery라고 했고, 샘도 bakery supply business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둘 다 merchant에 해당이 되는구나. 둘 다 상인이구나. 저희가 그 부분을 알고, met for the first time. 자, 처음 만나서 and discuss Brian's inability to find a reliable source of maple topping. 자, 메이플 토핑 공급원
믿을 만한 공급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죠. When Sam told Brian he could supply the maple topping. 자, 일단 쌤이 내가 메이플 토핑 공급할 수 있는데 라고 했다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밑에서 하나하나씩 따져주셔야겠지만 이 부분을 오퍼라고 볼 수 있는가 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 이전에는 메이플 토핑은 그러면은 sale of goods니까 UCC가 적용되는 부분이겠다 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They orally agreed that Sam would immediately ship 500 gallons of topping at $20 per gallon. 자, 갤런당 20불의 가격에 500갤런의 토핑을 내가 바로 배송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앞부분에 그냥 Sam told Brian he could supply the maple topping 이 부분은 offer로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UCC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term은 quantity인데 지금 여기는 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offer가 아니고 밑에서는 수량 500갤런 그 다음에 가격도 원래는 가격도 get filler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가격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offer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써주셔야 되는 거는 applicable law. 이거는 지금 UCC가 적용되고 sale of goods고 그 다음에 merchant 둘 다 상인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merchant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런 스페셜 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applicable law를 쓰시면서 아예 그냥 같이 기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am then added that he did not want a ship without something in writing. And Brian replied, I will send written confirmation tomorrow. 자, 샘은 어떤 writing 없이 문서 없이 배송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고 브라이언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일 written confirmation 보내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저희가 여기서 formation issue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valid and contract이 형성됐다고 하기 위해서는 offer 있어야 되고 acceptance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한 consideration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위에서 term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여기도 orally agree를 했는데 밑에서 쌤이 뭐라고 했냐면 구두로는 그래요 오케이 라고 했는데 쌤이 덧붙였잖아요. 이거를 글로 쓰지 않으면 내가 배송하지 않겠다 라고 명확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유효한 확정적인 오퍼와 억셉턴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written confirmation을 보내준다면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거를 컨디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확립돼야지만 이 valid한 컨트랙이 있었다라고 쓰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클리어한 오퍼와 클리어한 액셉턴스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떤 식으로 논증을 하시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단 소제목을 달 때 offer, acceptance 이렇게 깔끔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행위를 제목으로 예를 들어서 request for written confirmation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견을 좀 기술을 하시면은 논점을 다 찾아내시면서도 필요한 논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for the next 3 weeks. 자, 원래 바로 내가 다음날 written confirmation 보내겠다고 reply를 했었는데 다음 3주가 지금 지났어요. 3주 동안 Brian was busy negotiating a conference center catering contract and forgot to send Sam the confirmation. 자, 이 계약 협상에 바빠서 샘한테 confirmation을 보내는 거를 잊었죠. The catering contract obligated Brian to provide large quantities of pastries with maple topping. 자, 이 계약은 케이터링 계약은 브라이언한테 뭐를 요구를 했냐면 메이플 토핑이 들어간 페스트리를 대량으로 제공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사실을 이 점이 지금 펄시업을 했냐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오퍼가 있었고 액셉턴스가 있는 듯 했지만 조건을 걸었죠. 그러는데 지금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제 저는 보기에 이게 지금 valid and contract이 있지는 않다고 저는 봤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미 지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런 사정이 지금 발생했는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요 점을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대량의 케이터링 계약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기 때문에. Brian then recorded his promise to Sam and sent him a purchase order on his standard form for 5,000 gallons of maple topping at $20 per gallon to be delivered to Brian's place of business in 2 weeks. 자, 브라이언은 그때 딱 메이플 토핑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표준 purchase order 폼으로 근데 원래는 처음에 얘기한 게 500갤런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5,000갤런으로 지금 purchase order를 보낸 거죠. 그러면서 갤런당 20불 그리고 다른 조건은 2주 내에 배송하는 조건으로 지금 purchase order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일단 위 1번 지금 목록에서 1번 단락에서 오퍼는 있었죠. 왜냐면 quantity term은 있었으니까. 근데 acceptance는 아직 없어서 아까 계약이 성립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면 written confirmation을 다음날 보낸다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아까 acceptance가 없었다고 본다면 이번에 purchase order를 보낸 거를 acceptance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common하면은 저희가 반드시 offer를 정확히 offer와 정확히 일치하는 대로만 acceptance를 해야 되지만 UCC에서는 additional term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additional term을 저희가 acceptance로 들여오기 위해서 있어야 될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both parties가 양쪽이 다 상인이어야 되고 not a material change, material 중요하게 급격한 변화가 아니어야 되고 이런 점이 있는데 지금 500갤런이 5,000갤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량이 10배가 늘었다는 거는 사실상 material change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가 된 게 원래 immediately ship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2주 내에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도 material change를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에 따라서 논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다음날 보내겠다고 했는데 지금 3주 동안 안 보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 계약이 뭐 enforceable 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는데 쓰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acceptance가 있다고 보면은 계약은 500에 대해서만 500갤런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인 부분을 내가 어떤 식으로 애널리시스를 하냐에 따라서 답안이 꼭 한 가지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내가 이러이러한 사실관계 때문에 이펙트에서 준 이런 부분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고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Sam received Brian's purchase order but didn't notice the change in gallonage. 자, 샘은 브라이언의 purchase order를 받았지만 500갤런이 5,000갤런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노티스를 못했어요. He saw the delivery date, but in light of Brian's delay in sending the confirmation, he didn't believe it was firm. 자, delivery date도 봤어요. 근데 브라이언이 지금 이 confirmation을 보내는데 지연됐다는 점을 고려해서 봤을 때 그 날짜가 확정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죠. That same day, Sam sent a signed acknowledgement restating Brian's purchase order items and then left on a 4-week vacation to a remote locale. 자, 같은 날 샘은 브라이언의 purchase order에 대해서 restating. 자, 이제 그러니까 재확인한 거죠. 재확인하는 서명이 된 그런 뭐랄까 승인서 acknowledgement를 보내고서는 4주 동안 휴가를 가버렸어요. 좀 떨어진 곳으로 외딴 지역으로 4주 동안이나 휴가를 가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위에서 500갤런에 대한 그 purchase order를 만약에 뭐 acceptance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저는 acceptance가 아니라고 논증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때 만약에 그게 acceptance가 아니었다면 뭐가 되냐라고 하면은 새로운 offer가 됐겠죠. purchase order가. 그리고 그러면은 샘이 여기서 지금 signed acknowledgement를 보낸 거는 서명을 한 채로 acceptance를 한 거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샘이 이 변화를 500이 5,000이 된 거를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enforceable 한 건가에 대해서도 써주셔야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한쪽만 알아차린 unilateral mistake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unknown to the other party니까 이거는
이런 미스테이크가 지금 유효한 디펜스가 될 수 없겠죠? 라고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때 한 가지 더 써주셔야 될 이슈는요. 지금 Enforceable Contract이 되려면 지금 이게 Statute of Frauds도 통과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써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Sale of Goods인데 5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in writing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igned by the other party to be charged 이 경우에는 same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충족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기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Upon his return, Sam shipped 500 gallons of maple topping to Brian. 자, 샘이 돌아와서 브라이언에게 500갤런의 토핑을 배송을 했어요. 자, 2주 있다가 보낸다고 해놓고 4주 후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5,000갤런을 보낸다고 해놓고 이번에는 500갤런만 보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거를 기반으로 주장을 해야 되냐면 Perfect Tender Rule에 대해서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2주 있다가 보낸다고 하고 4주 후에 보낸 것도 Perfect Tender Rule 왜냐면 완전하게 지금 이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브리치가 발생한 거고 5,000 보낸다고 하고 500 보낸 것도 브리치가 되겠죠. By that time, Brian was in default of the catering contract due to lack of maple topping. 자, 이때 브라이언은요. 메이플 토핑을 안 보내줘서 지금 케이터링 계약을 이행 못했죠. Brian had tried but he had been unable to reach Sam while he was on vacation. 왜냐하면 지금 먼 지역으로, 외딴 지역으로 샘이 휴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연락을 막 시도했는데 닿을 수가 없었어요. Because Brian had been unsuccessful in obtaining an alternate source of maple topping. 자, 다른 대체 가능한 메이플 토핑 공급원을 찾기가 어려워서 찾을 수가 없었어서 The conference center canceled its contract, resulting in $100,000 in lost profits. 자, 그래가지고 계약을 취소했죠. 컨퍼런스 센터에서. 그래서 로스 프로핏이 10만 불 발생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Brian refused delivery of the 500 gallons of maple topping and sued for breach of contract, seeking the $100,000 in lost profits. 그래서 브라이언은 500갤런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가 이제 나의 로스 프로핏 10만 불에 대해서 배상을 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러면은 지금 UCC에서는 Perfect Tender Rule인데 지금 브리치가 지금 위반 사항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큐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미 시기를 다 지나버린 거기 때문에 이행 시기가 이미 지나버려가지고 큐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경우에는 500 전부에 대해서 리젝을 잘 했다, 합리적으로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다시 보시면 자 B가 purchase order를 5,000갤런에 대해서 보냈고 자, S가 라이팅으로 컨퍼밍을 하면서 enforceable contract이 성립했다 라고 저는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자, 샘이 브리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나와야 될 목차는 consequential damage가 인정이 되냐? 왜냐하면 지금 loss profit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앞에 살짝 얘기를 했듯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B는 지금 B랑 S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메이플 토핑이 들어간 대량의 페이스트리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는 거를 상대방이 그 리스크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consequential damage는 성립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써주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expectation damage가 있냐에 대해서 봤을 때 셀러가 위반을 했을 때, breach를 했을 때 바이어의 레메디는 뭐가 되나요? 자, contract price와 price to cover의 차익이죠.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커버가 못했어요. 막 이렇게 연락을 하고 얼터네이트 하는 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전액을 10만 불 전액을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뭐 리즈너블한 선에서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incidental damage 막 다른 곳을 찾으려고 연락을 하면서 비용이 들었거나 아니면은 뭐 쌤이랑 연락을 하면서 쓴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그렇게 발생한 실제 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청구를 가능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